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현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요 아주 참 비보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무지개님이 말씀하셨는데 체포영장이 한이 맺지 않냐. 구속되어 있는 분을 굳이 왜 체포하나. 옳으신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망신 주겠다는 겁니다. 예, 공포의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왜 조사를 안 받냐. 그 다음에는 나오면 또 술술술술 왜 안 부냐. 예,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이제 이 피의자들한테 겁주는 거예요. 너희들 봤지? 윤 대통령이 이렇게 예외 없이 전부 다, 만약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렇게 강제 체포하는 거 봤지? 알짤 없어? 그러니까 특검이 부르면 부른 대로 족족 나와. 까부지 말고. 딱 이거예요. 공포정치의 전형이고, 예, 그야말로 이 불법 무도한 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윤석열 변호인 측의 일관된 주장을 법률적으로 무슨 소리냐? 내가 합법적인 수사다. 이건 수사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망신 주기를 하고 다른 피의자들에게 겁을 주고 이런 다목적용으로 윤 대통령을 이렇게 지금 현재 구속돼 있잖아요. 구속돼 있는데 강제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이제 어제 청구했어요. 특검에서.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을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지금 발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체포에 나서게 되는데요. 야, 이거 나라 망신이죠. 나라 망신. 아니,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말이죠. 지금 국제사회가 윤 대통령의 이 수감 실태를 지금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 예, 이거 망신적. 아니, 옛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조그마한 한국이 아니잖아요. 민주화가 덜 된 나라가 아니야. 대한민국의 이 법치주의 이건 반듯한 나라인데 이게 이제 이재명의 5개 재판, 8개 사건, 12개 혐의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법치주의라고 하는 큰 숲은 누가 무너뜨렸냐? 현 여권이 무너뜨린 거야.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뭐 8명인가 되잖아요. 민주당 7명에 조국당 1명 황운하. 8명이가 되는데 요 인간들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 이게 못된 분 이거 누구지 한동훈이 측근 이원석이 못된 인간이고 심우정이도 잘못된 검찰총장이야. 심우정이가 1년 동안 하면서 한 번이라도 야 이번 지금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우리 체포하겠어 할 때처럼 국회에다가 너희들 우리가 체포영장 발부하겠어 체포 동의안 당연히 부결하겠지.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이 민주당한테 가잖아. 왜 이원석이 하고 심우정이 이 두 인간들은 민주당 돈봉투 받은 사건들, 인간들 다 이미 다른 사람들, 윤관성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체포에 치읓자도 안 해. 이런데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버스 지나갔지만은 특검은 가차없이 이렇게 지금 아까 우리 지금 이제 무지개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속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를 하잖아. 예? 야, 이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예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그러니까 무너진 거야. 법치주의라고 하는 숲이 무너졌고 지금 나무 몇 개 남아있는데 그 나무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이다 이거예요. 윤 대통령을 통해서 이게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겠다요. 이걸 국제사회가 바보입니까? 국제사회는 눈도 귀도 없냐고요. 예? 이 법 집행의 불공정성이 얼마나 적나라하고 심각하냐 이거예요. 제 말씀이 틀렸어요? 제 말씀이 틀렸으면은 댓글로 한번 누구 개딸들 들어와서 한번 저한테 비판해 보세요. 예? 자, 뭐 극명하게 드러나잖아. 극명하게. 더군다나 말이죠. 이재명이 옛날에 그 유창훈이 그 못된 인간 뭐 당 대표기 때문에 도주를 우려도 없고 방어권을 행사하게 해줘야 돼. 그러면서 구속영장도 기각했잖아. 예? 구속영장도 기각했잖아요. 뭐 그런 게 한두 건입니까? 야, 이거 심각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전현희가 이 서울구치소 와서 난리를 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것들이 말이죠. 이게 무슨 우연에 지금 민주당이요. 대한민국 정부보다도 우연회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취재기자 여러분들 민주당 안에 설치되어 있는 우연회가 몇 개인지 제가 보기에 수십 개가 돼. 그냥 턱하면 뭘 만드느냐? 우연회를 만들어. 그래갖고 3대 특검 대응 우연회를 만들었어요. 예, 그 위원장이 막 전현인 것 같아. 뭐 김병주 이런 못된 인간들 거의 싹 다 들어가 있는데 요것들이 오늘 서울 구치소를 방문해서 구치소장을 제가 보기에는 압박한 겁니다. 너희들 왜 윤석열 대통령 하나를 강제 인치를 못해? 왜 어떻게 된 거야? 이유가 뭐야? 예.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장이 좀 그래도 비교적 당당한 것 같아요. 아, 강제 인치 체포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 딱 얘기했어요. 예, 딱 얘기했어.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대신에 지금 이 특검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입장이잖아요. 그거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전직 대통령이라서 우리가 강제 인치를 안 하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예, 확실하게 구치소장이 얘기했어요. 지금 구치소에 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법원에 안 나가려고 버티는 수감장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강제 인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제 인치를 안 하는 것이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봐주기 위해서 강제 인치를 안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맞는 것이죠. 그게 구치소의 관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특검에서는 특검보 하나, 검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교도관 하나 하고 갖고 강제 체포하겠다 이거예요. 야, 정말 기가 막히죠. 아니,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가냐고. 윤 대통령이 어디 증거인멸을 하냐고. 그렇게 해서 설령 강제인출 망신주기 해가지고 데리고 가봐. 아니, 그러면 윤 대통령이 아니 미쳤다고 거기 가서 막 얘기하겠어요. 묻는 대로? 가만히 앉아있다 오지. 예? 법률용어로 지금 묵비권 행사, 방어권 행사잖아요. 묵비권도 방어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부른 이유가 뭐야? 불린 이유가 진술을 받아내가지고 자기네가 죄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하고 싶은 게 부르는 소환의 주 목적 아니야. 조사를 하는 게 주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특검의 양태를 보면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조사는 두 번째 망신 주는데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망신 주는데 핍박을 느끼게끔 위협을 느끼게끔 불개시키는 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겁나가지고 강제 인탕에서 가서 술술 놀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불 사람입니까? 어차피 법원 판결밖에 안 남아 있는 거야.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언론에도 다 나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탄핵 그 과정에서 헌재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 자세하게 나와 있어. 외환죄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는 외환죄는 어려워. 왜냐하면 북한하고 공모했다는 걸 입증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입증이 어려우니까 지금 외환죄라는 말을 처음에는 외환죄로 조질 거야 해놓고서 사실상 법 집행 과정에서 외환죄가 빠져 있잖아요. 일반 이적죄만 적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만만한 공분만 조져가지고 압수수색 막 해야 돼. 압수수색 막 들이해대다가 지금 미국이 열받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열받지. 예? 특검이 와갖고 지 멋대로 아니 저는 솔직히 그렇게 무식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이제 임의 제출하듯이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도 생각을 했어요. 한 반반. 저도 그렇게 논평을 했고. 예? 자 그랬더니 이것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그냥 한국 공군하고만 소통해갖고 그냥 쳐들어가서 압수수색해갖고 진짜 나왔다는 거예요. 미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검에서 브리핑을 했어. 미군 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우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런 무식한 인간들인 거예요. 무식. 아무리 내란 특검이라도 외교의 기본을 알고 있어야지. 모르면 옆에 한테 자문을 받았어야지. 예? 이런 경우에 국방부나 아니면 외교부를 통해서 사전에 그 압수수색하는 게 무슨 뭐 대단한 그 국도 비밀입니까? 국가기관인데? 아니면 미국 변호사 서울에 널려 있어. 미국 변호사들한테라도 물어보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판검사들 안에 미국 변호사 자격가진 사람이 없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야, 무식의 극치.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어. 이거를 보여주려고, 지금 이제 누구죠? 국회의장. 국회의장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장. 아니, 국회의장, 우원식이 참 저런 수준이, 저런 수준이 말이죠. 저런 수준이 지금 이제 이 국회의장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어떻겠어요. 야, 만약에 참고인 아니라 뭐라 하더라도 참고인하던 국회의장이 특검 사무실에 가서 조사를 받아? 여하간 조사받는 거 아니야. 예? 이거는 과도한 법 집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응하는 우원식이는 무식한 거지. 제가 더 얼마나 무식한지에 대해서 과거 경력을 가지고 저도 비판하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저도. 과유불급이니까. 자, 그러면 국회 이 내란 특검이 불렀다 하더라도 조사하겠다 하더라도 참고인 더군다나 그냥 참고인 조사잖아요. 참고인 조사. 그러면 참고인 조사하면은 그거 서면 조사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방문 조사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면 내란 특검 이 검사를 갖다가 국회로 오라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국회 입법부 권위. 그러니까 제3의 장소에서 점잖하게 서면 조사를 하든지 대면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 조사를 하든지. 아이고 특검 사무실까지 가겠대요 지금. 소환 조사 응하겠다는 것은 특검 조사한테 가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아주 X망신 짓거리를 지금 이제 우원식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 특검의 광풍에 국회의장마저도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냐 이거예요. 예. 자, 그래서 내일 아침 9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예, 내일 아침 9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미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29일하고 30일 연속해서 특검의 소환 통보에 이유 없이 불응했고,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특검이 체포영장을 법원에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는 말이죠. 지금 이제 내일 오전 9시에 특검 보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내란 특검 조은석이의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는 민중기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경쟁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내란 특검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민중기가 별 볼 일 없이 보여. 딱 그러니까 민중기가 이 강제 수사의 강도를 높이면서 내가 수사 잘하고 있잖아. 요거를 과시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이건 이제 위원장이 아마도 전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서울구치소를 갖고 난리를 쳤어요. 왜 집행 안 하는 거야? 전직 대통령 때 안 하는 거야? 야, 너희들 말이지, 뭐해? 딱 호통을 쳤지만 구치소장은 이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자, 그래서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사고의 위험성도 크잖아요. 그런 것 등을 감안해서 지금 강제 인치에 나서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김연우 구치소장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김명주 이런 인간들이 구치소 의무과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윤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응할 수 없을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나. 자, 그러니까 이제 의료과장은 개인적 주관적 증세까지는 제가 다 알 수 없다. 따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것에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기는 한다. 예. 자, 그러면서요, 이 김현우 소장이, 소장, 아까는 의료과장, 소장은 얘기를 뭐라 했느냐. 왜 윤 대통령 강제 구인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냐. 이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인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출석하도록 면담을 통해서 설득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인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본인이, 즉 윤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경우에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교도관 입장에서 강제 인치할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교도소 안전이나 질서 유지, 또 수용자 생명보호나 자해 방지와 같은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오늘 똑 부러지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다른 수용자들도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는 불출석 사유를 받아 법원이나 검찰에 통보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윤 대통령의 식사량과 운동 이런 거에 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말이죠, 시원한 독거실을 옮겼다는 또 의혹이, 별의별 의혹들이 다 있어요. 옮긴 사실이 전혀 없다. 윤 대통령은 화장실을 포함해서 2.0 상평 크기의 일반 수용동 독거실에서 생활하고 있고, 특혜 의혹은 전혀 없다. 예,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의 독거실 최고 온도는 대략 한낮 기준으로 33도에서 35도, 밤에는 32도에서 33도이다. 그러니까 뭐 폭염 속에 있는 거죠. 인권 침해 받는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오늘 전현희 민주당 측에서 난리를 친 게 뭐냐. 이화영이 한테 그러니까 지금 현 서울구치소장이 말이죠, 수원구치소장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수원구치소에 이제 이화영이가 이제 구금돼 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특별면회죠. 장소적 변경 접견. 특별면회를 신청을 했는데 불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일부 인사한테 장소 변경 접견을 허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관련 기록 좀 열어가자. 또 난리를 쳤어요. 예, 그리고 전현희가 특히 서울구치소에서 제기되는 각종 특혜 의혹의 논란을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문책을 지금 서울구치소장은 문책을 요구하겠다. 전현희 참,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까지 독설적인 사람이라고 저도 전현희 좀 아는데,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히 민당 쪽에 줄 서가지고 한 잔에 해먹으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느냐.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영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구치소장을 압박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체포영장 발부, 내일 9시 집행, 그러니까 오늘 딱 가서 서울구치소장 너 똑바로 해? 또 전직 대통령으로 그 구치소에서 인치 안 해? 그러면 내가 반드시 문책할 거야. 지금 구치소장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참, 이 전현희가 얘기한 거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문책을 요구하겠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이 서울구치소가 지금 열받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법 쪽에서도 그렇고요.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김은건 여사 특검에 데리고 가. 한들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하겠느냐? 진술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망신 주기.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겁박 주기. 예? 이 과도한 영장 발부와 영장 신청.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법치주의 위기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윤 대통령 이렇게 강제 인착한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냐. 그러면 효과가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야. 실효성이.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참 대단하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요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한 지금 이제 후속 보도들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 지지할 만해서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협상팀 고생을 했어요. 예, 협상팀 고생을 했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인정. 고생한 건 인정. 그런데 명배천가를 부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아니, 저희들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라며 그러면 국민을 제일 먼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불안에 떨었냐고. 그러면 국민들 여러분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런 얘기 한마디로 해야지. 이재명이가 지침을 너무나 잘 져가지고 그에 따라서 협상하니까 타결이 됐다고 노래 부르는 구윤철. 예, 그 다음에 이제 산업부 장관 이런 사람들, 통상기술부 장관, 물론 지가 잘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뭐가 그렇게 잘했냐고. 제가 보기에는 잘한 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내줄 거 다 내주면서 질질질질 마지막 순간에 끌려온 거야. 질질질 마지막까지 끌려올 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력 협상력 얼마나 비판을 받았겠느냐. 그걸 생각하면은요, 고개를 숙여야 돼. 고개 숙이고 설명해도 시원찮어. 그런데 고개를 탁 쳐들고 잘했다고 자화자찬 식으로 주미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야 이재명한테 대한 화근이 안 가니까. 그래야 2주 후 정상회담에서 또 멋진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재명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받으니까. 그래서 이 명비어천가를 부르더라도 첫째, 국민을 의식하라.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 제가 누차 얘기잖아요. 국민 주권 정부라며. 국민 주권 정부는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항상 염두에 두고 브리핑도 하고 협상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한 건 인정해. 그러나 열심히 했지만은 막판에 그렇게 쫓겨가듯이 열심히 할 정도로 우리가 시간이 없었냐 이 말이에요. EU나 일본에 비해서 더 많은 선물을 주면 줬지 적지 않은 선물을 우리 경제 규모하고 EU하고 일본하고 비교해 볼 때 훨씬 큰 선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미국으로부터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고 그 선물이 뭐냐?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 정상회담 대가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출범해서 이렇게 어렵게 뒤늦게 정상회담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망신스러운 협상을 해놨고 협상을 잘했다고 이 뻥튀기 하는 협상단의 면면을 보면 정말 저도 공무원 생활만 평생 했지만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선요. 이 광우병 쇠고기 막았다. 이게 이제 우리 협상팀의 일관된 입장인데 제가도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은 이 트럼프 트루스 소셜 이 SNS에는요. 분명히 애그리컬처 여기에 대해서 오픈하기로 컴플리트리 완전하게 합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뭐냐? 광우병을 왜 막았느냐? 어떻게 해서?
한참 2008년도죠. 예, 저 MB 정부 때 광우병 사단이 났을 때 그 사진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야 이거 민감하구나. 그 데모는 사진을 가져간 거죠.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 그리고 또 이 판넬 1m 1m짜리 판넬을 준비해서 아주 생동감 있게 브리핑을 잘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스코틀랜드까지 비행기표 딱 끊어가지고 바로 뛰어가가지고 끝까지 미국 협상팀을 만나가지고 집요하게 설득했다는 거. 이 세 가지. 예. 그 다음에 맨 먼저는 1등은 이재명이가 지침을 잘 조설했다는 거고, 한 2등이 장인의 1m 1m 판넬 가져간 거. 그 다음에 광우병 사진 가져간 거. 이런 것들이 주요했다는 거예요. 아,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유치하지 않아요? 참 유치해갖고 제가 방송하기도 참 민망스러워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저도 34년 공직 생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브리핑하는 팀은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제 기억에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얘기한 걸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재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얘기한 걸 보면은 농축산물에 대한 미국 측의 비관세 장벽 축소, 그리고 시장 개방 확대 요구는 강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과체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서 문의했고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국 측은 우리 동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주요하게 된 것이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 즉 미국의 마스가는요, 마가 할 때 마가가 아니고 마스가입니다. 스가, 즉 아메리칸 쉽빌딩입니다. 아메리칸 쉽빌딩. 그러니까 이 미국의 조선업 이거를 그레이트 다시 위대하게 하는데 한국이 기여하겠다. 요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이게 1,500억 달러짜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서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1,500달러를 갖다가 미국에 그냥 준 게 아니야.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미국에 준 선물이 4,500달러 플러스 알파라고 돼 있잖아요. 이 알파는 정상회담 때 까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5천억 불에서 6천 불, 일본하고 또는 EU하고 비슷한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준 거예요. 이거 줄 것 훨씬 더 준 거잖아요. 규모로 볼 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 수요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 신규 조수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건축, 선박 건조, 그리고 유지 보수 정비 이런 거를 포괄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구윤철이가 얘기한 것이고, 구윤철이가 명비어천가는 그렇게 잘 불러요. 예. 그리고 이제 산업부 장관 안에 이제 또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 부처에서 이제 한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기업들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러나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본인들이 얘기하기는 옳지 않다. 이거는 뭐 옳은 자세죠. 그래서 이재용, 정의선, 그다음에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그다음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류진이 이제 대미 인맥이 제일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하고 아주 대미 중요한 창구 중에 하나로, 이제 세계에서 제일 센 창구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알려졌어요. 이분들의 측면 지원 사업이 상당히 컸다. 그래서 자기 이제 기업이 있는 상원의원이라든가 주지사 이런 분들한테 SOS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말하자면 백악관에 정부 부처에 또 그 로비를 또 해주고, 자,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했다. 이거를 갖다가 외교적으로 보면은요, 외교적으로는 이제 아웃리치 활동이라고 그래요. 이 대외적인 그 소통, 이 창구. 요거는 이제 우리 공간도 많이 하고 있고, 기업들도 이거는 오래 전부터 아웃리치 활동,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그런 이주대 활동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큰 선물을 받고 나니까 내주라도 이재명을 만날까라고 할 정도로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선물을 많이 뺏겼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야, 내주에 만날까까지 했겠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고 온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뺏기고 온 거예요. 왜? 협상 전략의 부재, 정보의 부재, 외교적인 협상력의 부재. 왜? 개딸들만 의식하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1m 1m짜리 대형 패널. 이걸로 설명한 것이 굉장히 미국의 상무장관으로부터 높이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워싱턴에서 산업부가 특별히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그리고 이제 여한구 지금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간 거, 이걸 보고 세상 일이 지성이면 감천이구나.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스코틀랜드 협상을 통해서 협상의 전기를 마련했다. 자, 그리고요, 이 비관세 장벽, 농산물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압박이 들어온 건 맞다. 그런데 광화문에서 1,000만 명이 모인 사진을 가져가서 이걸 보여줬더니 미국이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더라.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협상의 달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롤플레이를 했고, 구윤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팀에서는 롤플레이를 했고, 구윤철 부총리, 여한구 본부장, 그 다음에 산업부 장관 셋이서 역할 분담을 잘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 의약품 별도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관해서는 불확실성을 완화시킨 측면에서 기여한 부분이 있다. 예, 조선과 같이 우리 기업이 잘하지만 경쟁력을 보완해야 하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져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주미 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제가 지금 이제 우리 팀들의 브리핑 내용, 요것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굉장히 빠르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보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제가 정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정리를 제가 해드린 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말이죠. 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걸 보고 있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선 15% 관세는 적절한 수준이다. 그러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규모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내놨어요. 근데 3,500달러가 아니야. 지금 3,500불 플러스 1,000억 불 들어가야지. LNG 4,500불이지. 그게 끝이 아니라 4,500불 플러스 라지 썸 오브 머니, 어마어마한 추가 투자액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비밀이야. 이거는 2차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이 끝나야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관세가 15%로 합의됐다는 점은 일본이나 유로연합과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다. 자, 다만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는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이제 FTA 때문에 관세율이 없었어요. 제로. 그리고 일본은 2.5%였어. 그런데 앞으로는 똑같이 15%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의 경쟁력이 커진다. 커질 수밖에 없죠. 예. 우리는 0%에서 15%가 됐고, 일본은 2.5에서 15%가 됐으니까 여전히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이죠. 그리고 섭상시안에 쫓겨서 너무나 많은 양보를 한 것 같다. 총 4,500달러의 대미 투자, 즉 3,500 규모의 대미 투자하고 에너지, LNG 사업이 1,000억 달러잖아요.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3,500억 불 규모 자체에 대한 부분도 일본이나 EU의 GDP하고 우리 GDP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이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큰 비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농산물 협상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밝혀봐라. 예. 왜? 우리 정부는 추가 감액 없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되어 있다. 예. 그래서 쌀, 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를 명확히 밝혀라.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요. 지금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는 발표했지만은 2주 후에 지금 이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숨기는 것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외교안보 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도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 소상히 밝혀라. 지금 안 했죠. 앞으로 외교안보 참 GDP의 5%의 방위비 내라. 그 다음에 주한미군 북한 억제가 아니라 중국 견제 쪽으로 옮겨야 돼. 전자권 전환 어마어마한 날카로운 이슈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협상의 아주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정말 미국이 청구서 센 것은 방위 부담입니다. 방위 부담. 그리고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에서 중국 견제 쪽으로 바꾸겠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환산이 어렵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협상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